안녕하세요. 파른입니다. 이번에 찍는 영상이 5번째 영상이네요. 실수를 해서 다시 찍고 있어요. 작심일주일 프로젝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심일주일 프로젝트는 제가 영상 찍는 버릇을 들이기 위해서 매일 하나씩 영상을 찍는 프로젝트고요. 일주일 동안. 오늘 얘기할 주제는 제주도에 3년 살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시작됐어요. 대학원 생활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뭔가 부조리함과 어, 강압적인 것의 연속을 참지 못하고 나온 것도 있고요. 그걸 느낀 건 이미 첫 학기인데, 뭔가 성과를 내고 나와야겠다는 다짐이 있어서 겨우 버티고, 어, 제가 원하는 성과를 이루고, 자퇴를 하고 전국 일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국 일주를 자전거로 36일 동안 다녔는데 그 중간에 제주도에 잠깐 들렀어요.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가 그 이한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난 외국인 사장님, 공원 사장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강원도까지 쭉 다시 올라가는데 강원도쯤 갔을 때 연락이 와서 제주도에서 며칠 살아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때 오갈 데가 없던 신세라 어, 짐을 고시원에 맡겨놓고 뭐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냥 뭔가 시도해보면 알아서 재밌는 일이 생기겠지 하고 했던 게 좀 우연히 맞아 들어간 거죠. 그리고 저도 그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일이 풀릴지 몰랐는데 어쨌든 불러주셔서 짐을 싹 싸들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황당하셨겠죠? 뭐 갑자기 그냥 부른 건데 짐을 다 싸들고 오니까요. 근데 같이 살자고 하신 분도 약간의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서 뭐 무작정 갔습니다. 그리고 환영해 주셨고요. 약간 당황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과 3개월을 지내면서 처음에는 요트 코치, 초등부 요트 코치를 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워낙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영도 지금도 잘은 못해요. 특히나 조난 같은 거 당했을 때 수영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하고 그냥 같이 같은 수준에서 놀다가 얘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문 밖에서 살짝 들었어요. 쟨 안 되겠는데요? 라고 다른 코치분이 얘기를 하셔서 어, 그래도 할아버지가 나이가 꽤 있으셔서 혼자 살기 좀 그러셨던지 저를 곁에 두고 싶어 하셔서 저도 영어를 아예 못하진 않으니까 영어를 좀 하는 친구를 옆에 두고 싶으셨나 봐요. 그리고 제가 처음이 아니라 몇 번째였던 것 같아요. 한 몇 번째였는지 사실 들었는데 얘기하긴 좀 그렇고 그렇게 살게 됐죠. 그리고 뭔가 일을 하나 시키려고 찾던 중에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부스를 하나 공원 한쪽에 놔두면 뭔가 일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곳에 들어오려고 노력했던 아이스크림 업체가 있는데, 제가 그 미롱원에 들어가면서 오케이를 하셨죠. 그래서 아이스크림맨이 됩니다. 일명 아이스크림맨이었죠. 아이스크림을 떠서 이렇게 파는 걸 젤라또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스크림을 팔게 됐는데 정말 놀라운 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루에 100만 원을 팔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뭐 5, 6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5, 60만 원도 엄청 큰 돈이었는데 거의 하루가 다르게 계속 매출이 오르더니 120만 원 정도까지 팔았던 것 같아요, 하루에. 아이스크림 가격은 3천 원이고요. 3천 원이었고요, 한 컵에.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한 세네 분이서 일하는 외부 매장인데 그 입구 쪽에 있는 매장보다 거의 2배를 더 팔았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적인 사회생활 데뷔를 하게 됐죠. 저는 뭐 아르바이트만 해봤지 그렇게 월급 받고 일하는 거는 거의 처음이었는데 뭐 신문 배달이나 뭐 서빙 이런 거 빼고는 단기 알바 위주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3달 정도 일한 건 처음이었는데 그렇게 매출이 나와서 기분 좋게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실 느낀 바는 아 사회생활 참 쉽구나. 내가 능력이 엄청나구나 하고 굉장히 교만하고 자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겨울이 되니까 할 일이 없어져서 그 할아버지는 계속 남아있길 원했는데
제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젊은 이 혈기에 뭐라도 하나 더 창의적이고 재밌는 걸 해보려고 어, 조금 버릇없이 나왔습니다. 뭐 저 가요 이러고 훅 나와버렸어요. 짐이 많아서 물론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사를 하긴 했는데 그리고 나와서 굉장히 홀가분했습니다. 그 공원에 있을 때도 제가 새로운 경험이라고 해본 거죠. 그 시골에서 그린벨트라고 제주도에서는 곶자거리라고 부르는데 거기 한가운데 집이 있으셔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슈퍼도 없고 뭔가 돈 쓸 기회가 없어서 정말 뭐 돈을 거의 안 썼습니다. 주말에 잠깐씩 자전거 타고 나와서 밥 사 먹는 거 정도? 정말 시내 구경하러 간다는 게 뭔지 처음 알았어요. 저는 주로 도시, 많이 도시는 아닌데 뭐 시골하고 도시 중간 정도 되는 곳에 살아와서 그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어서 너무 즐겁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 제주시 시내 쪽으로 숙소를 잡아서 나와서 뭐든지 해보자.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뭐 의류 쇼핑몰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주 대박 망했죠. 그거를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심각하게 망하고 음, 거기서 받은 월급이 제 전 재산이었는데 딱 한 2개월인가 만에 홀랑 다 까먹게 되더라고요. 돈 쓸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제가 가진 그 돈이 엄청 큰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써도 영원히 줄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천진난만했죠. 그 천진난만함이 사실 뭐 근래까지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게까지 뭐 돈 개념이 없진 않은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술을 거의 입에도 되지 않을 때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술을 좀 잘 안 마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난 제육사와 제타모라는 어, 다음 카페였던가 있었어요. 네이버 카페였던가. 그래서 거기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술자리를 따라가서 그냥 뭐 내가 낼게라든가 뭐 그냥 얼마씩 걷자 그랬을 때 내니까 그게 거의 대부분 제 지출의 전부더라고요. 거의 뭐 2, 3일에 한 번씩은 모임을 해서 나갔으니까요. 그리고 카드값에 갑자기 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제가 상환을 빨리 하려고 2년인가 1년, 1년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환이 바로 닥쳤어요. 그래서 음, 얼마 되진 않는데 20만 원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그 학자금 대출 20만 원씩 갚는 거 플러스 카드값 연체가 계속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드값 연체가 되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뭐 2만 원, 3만 원 정도 카드값 연체가 되고 학자금 대출은 꾸역꾸역 갚아가고 있었는데 쇼핑몰을 하면 그냥 잘 될 줄 알았고 쇼핑몰을 열 때 사실 자본금이라고 그러면 한 15만 원 정도? 10만 원인가 15만 원 정도 100kg짜리 구제 짝이 있어요. 일본에서 온 거. 그거를 뭣도 모르고 그냥 우연히 알게 된 낙가마나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서 팔려고 아주 가진 쇼를 했습니다. 음, 여기서부터는 제가 뒤에 할 말이 준비가 안 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앞에 얘기는 워낙 그냥 지인들이 물어보면 가끔씩 하던 얘기라서 준비가 됐던 얘기인데 뒤에 얘기는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쇼핑몰을 했는데 한 두 개인가 하나인가 팔렸어요. 그리고 쇼핑몰 모델 내가 해줄게 이랬던 여자분 두 분이 서로 제 물건들을 사가면서 생계를 약간 유지했죠. 사실 뭐 생계가 되진 않았죠. 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래서 겨우 버티다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사실 별 기술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IT 쪽 일은 하지 말자는 좀 다짐도 그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홈페이지 쇼핑몰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는데 쇼핑몰 유입량은 전혀 없고 제가 오프라인 홍보로 전단지를 돌렸는데 역시나 반응은 전혀 없더라고요. 뭐 몇 장 돌리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사- 포기를 했다기보다 홈페이지 제작건이 갑자기 들어와서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들이 생각보다 단가가 세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이 굉장히 쉬웠어요. 거의 뭐 소개로 주로 들어갔고 전단지 영업을 하려고 그냥 가게 몇 군데 들어가서 뿌렸더니
한 3장 뿌렸더니 바로 일이 진행이 돼서 사실 지금까지 별로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소개로 들어오고 그 홍보가 먹혀서 어떻게 알고 계속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회사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놨더니요. 물론 조금 싼 건 있었습니다. 전에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싸서 맡긴다고.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홈페이지는 잘 만들었는데 비싸다고 한다면 가격에 대한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하지 보통 그 홈페이지 싸구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싸구려라는 건 질도 안 좋다는 건데 제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만족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10년을 홈페이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있었을 때 3개월 정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3개월 미로원에 있던 기간을 뺀 2년 반 동안은 홈페이지 건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냥 밤새 홈페이지 만들었어요. 젊은 혈기에 다른 건 못하고 일에 좀 올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번아웃이 돼서 지쳐버려서 탈출구를 또 찾게 됐어요. 제주도에서 뭔가 자연을 감상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좀 더 재밌게 다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뭔가 좋아하려면 원래 좋아하던가 그냥 제가 어렸을 때 로봇 있잖아요. 만화에 나온 로봇들 보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좋아했듯이 자연도 그럴 수 있었다면은 즐겼을 것 같은데 지금도 제가 원래 보고 자라온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지 그렇게 좋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부를 해서 좋아하려고 해요. 사실 여행도 다 일 때문에 갔다가 여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제는 여행 자체로 좀 즐기는 것들을 공부해서 즐겨보려고 합니다. 뭐 TV 프로에서 아니면 뭐 요즘은 페이스북에서 여행지 추천을 해주는데 가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 전혀 안 들어요. 아, 저기 되게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이유가 여행으로 간 건 아닌데 일 때문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제주도도 여행으로 갔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있지만 실제로 남들이 하는 여행은 안 했거든요. 뭐 어디가 좋다 그래서 가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이게 뭐지 너무 좋은데 하고 나중에 듣게 되면 아 여기가 거기였다더라 하면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여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인생이 여행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 주이긴 한데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뭔가 찾아다니는 여행은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작년에 한번 아는 분이 제주도에 가고 싶다 그래서 같이 간 적은 있는데 그때는 좀 제 자의적으로 간 건 아니었고요. 일이 있어서 일단 출장을 간 건데 일은 잘 마치고 왔죠. 네, 그리고 약간 여행 위주로 갔던 것 같아요. 제 의지는 아니었지만 뭐 그분이 보고 싶은 게 많다 그래서 뭐 그렇게 딸려갔습니다. 근데 조금 이기적인 건 제 의지가 아예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 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얘기가 엄청 길어졌네요. 13분. 네. 이제 슬슬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있으면서 천문동아리 만들어서 천문동아리에 있는 천문동아리에서 만난 별 보는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 너무 재밌게 있었고 사무실을 구해서 40평짜리 사무실에서 테이블로 탁구대를 만들었는지 그냥 탁구 테이블을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테이블에서 탁구도 많이 치고 당구대도 작은 거 하나 사서 당구도 엄청 많이 치고 뭐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재밌는 일들 참 많았는데 그래도 탈출하고 싶었나 봅니다. 근데 탈출할 방법은 전혀 못 찾고 있었는데 아는 형님이 결혼을 프랑스에서 하신다 그래서 뭐 유럽에 한번 잠깐 갔다 오자가 잠깐 가는 거가 일주일에 한 400 정도 든다는데 제가 그 돈을 쓸 만한 배짱이 있나 한번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분들한테 이해시키려고 말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저는 잠깐 나갔다 오면 무조건 그 정도의 돈이 든다는 확신은 있었어요. 왜냐면 어, 같이 가는 형님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뭐 길거리에서 노숙도 못할 거고 싼 숙소만 찾아서 막 이렇게 시간 낭비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정해진 코스대로 가면 못해도 3, 400은 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 형하고 잠깐 있고 그 형을 보내고 나서 나머지 기간 동안 최대 비자 만료가 1년에 3개월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있으려고 표를 3개월 후 걸로 예매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가서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그 형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돈을 쓰게 될 거고 나머지 3개월 동안은 제가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음, 두려움은 있었지만 확신도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엄청나게 많은 짐들과 뭐 마음이 허해서 택배 엄청 매일같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던 때고 스스로 감당 안 될 정도로 벌었어요. 저는 되게 가난하게 살자는 마인드가 있었고 지금은 좀 아니지만 어, 가난보다는 그냥 적당한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딱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과하다 싶어서 계속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때는 근데 그렇지 못해서 물건이 너무 많았고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버리고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0년이었던가요? 뭐 3년을 제주도에 딱 있고 여름 시즌에 유럽에 나가서 3개월을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제 제주도에서 3년을 있었던 얘기예요. 자세한 얘기를 좀 못했네요. 다른 얘기한다고. 이번에도 좀 얘기에 집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제주도에서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또 얘기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나니까 후련하네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내일이죠.